안녕하세요. 제주 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다가온 미래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버나드 마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이경민 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버나드 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강연자, 미래학자, 비즈니스 및 기술 전략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조직들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계경제포럼 토론자로 참석하고 포브스의 주간 칼럼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링크드인 팔로워 수는 150만 명으로 전 세계 5위이며 영국에서는 첫째가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가 쓴 베스트셀러 중에 페이스북은 내가 우울증인 걸 알고 있다, 빅데이터 기업, 지능혁명 등 여러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다가온 미래에서는 모두 25개 분야의 미래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AI와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블록체인,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자율주행차, 유전체학 및 유전자 편집, 드론과 무인항공기, 양자 컴퓨팅, 3D 및 4D 프린팅과 적층 가공, 나노기술과 재료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지금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90%는 지난 2년간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정보보다 지난 2년간 무려 9배 이르는 많은 정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 만들어진 정보는 다시 2년이 지나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2년마다 정보의 양이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고 그 정보를 이제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이고 보니 이제 정보를 아는 것보다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AI는 지금 일반 지능을 취득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 인간의 두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는 어떤 특정한 일을 배우는 데 대단히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처럼 이를 다른 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AI 시스템에 인간의 두뇌와 같은 전반적인 지능을 심고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인공 일반지능 AGI의 목표입니다. 아직은 그런 AI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AGI가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분야에 수조 원을 투자한 사실을 놓고 보면 이것이 진지한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만들어 팔고 있는 알렉사가 1억 대 이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알렉사는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여 통제할 수 있고 집에 아무도 없어도 택배가 왔을 때 잠시 출입문을 열어주어 택배기사가 현관문 안에 택배 상자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통제할 수 있고 생활 필수품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하는 일도 합니다. 이렇게 알렉사가 집안의 전자기기를 연결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물 간의 연결이 자유로워져서 2025년이면 세상에 있는 75억 대의 사물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연결된 이런 기기가 거의 보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패스워드조차 설정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물 인터넷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 도난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들의 스마트 기기는 잠재적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훔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손쉬운 접속 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정신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몇 해 전 애플에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때마다 데이터 제공 여부를 동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마크 저커버그가 엄청 애플을 비난했습니다. 애플의 새 정책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것이죠. 현재 이 정책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집 도구로 자신의 차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입력 장치인 셈이죠. 그럼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 회사일까요? 지금까지는 전기 자동차 회사였지만 미래의 가치는 자율주행 데이터에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안면인식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3억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와는 달리 서구에서는 안면인식과 관련되어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한 예로 영국의 사무직 근로자인 에드 브리지스는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사생활과 데이터 보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영국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가주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도 눈부십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의료기기는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문제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며 근거리에 병원이 없는 경우에도 원격으로 의사의 처방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는 의사들이 수술에 사용하는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여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코 로봇 시스템은 2006년 이후로 3만 건 이상의 무릎 및 고관절 대체 수술에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CT스캔 데이터와 환자 모델을 기반으로 팔에 달린 카메라를 사용해 진행 절차를 화면으로 그려 보여주고 주입물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 의사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수술은 아마 로봇이 맡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유전자 편집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잠재적인 응용 사례는 무한하지만 그중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DNA 유전자 변이를 정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치료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생식세포 치료인데 이는 생식세포의 변형을 일으켜 출산 시 변형된 DNA를 물려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체세포 치료는 비생식 세포를 겨냥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질병이 퍼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가 잘못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질병에 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맞춤 아기가 가능해진다면 그래서 부자는 이용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유전자에 따라 다시 구분되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배터리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리튬 이온을 이용한 배터리가 만들어진 덕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배터리도 더 소형화되고 용량은 더 커져야 합니다. 배터리 중에서 그래핀을 이용한 새로운 자동차 배터리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충전하면 8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세계의 모든 회사들은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작으면서 용량은 더 커진 그러면서 빨리 충전할 수 있으면서 갈아 끼우기도 쉬운 그런 배터리를 만든 회사가 미래의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미래의 배터리는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그 외에도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킨 놀라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협업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교육을 가지고는 이런 미래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더더욱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과 그로 인하여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이러한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어떤 회사가 미래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말이죠. 이상 다가온 미래라는 책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미래 트렌드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